자, 오늘 라플라스랑 G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확장을 해나갔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시스템에 해석하기에 좀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HT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H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겠죠. 이렇게 HT가 올라가는 애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 상태로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볼 거고, 그리고 HT에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또 곱해서 한번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누르는 애인 거예요. 만약 시그마가 양수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애. 예시를 든 거죠. 하나. 여기는 1일 거고, 여기 0에서는 1일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얘는 근데 같이 있겠네. 얘가 여기서 3t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얘를 눌러보는 겁니다. 얘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얘는 계속 올라가니까 앱솔루트 인테그럴을 하지도 않고,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식이 발산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는 겁니다. 얼마나 눌러야지 얘가 발산을 안 하고 컨버지를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얘는 시그마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시그마가 0이면은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런 애들을 시그마가 0이면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대로의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고, 그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다. 근데 얘는 시그마를 이제 바꿔가면서 누른다 그랬잖아요. 시그마를 조금 더 세게도 눌러볼 거고 하니까, 이제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시그마 콤마 오메가의 함수인 거예요. 두 개에 대한 함수. 시그마도 바꿔볼 거고, 오메가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오메가 축으로 가니까 오메가.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HT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걔를 x라고 할 거고, 걔가 근데 시그마를 바꿔가면서 할 거니까 시그마 콤마 오메가의 함수가 되는 거. 두 개 변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얘를 묶을 수가 있겠죠. t에 대해서 묶어본다고 하면 마이너스로 묶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맨날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그냥 s로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s로, 이게 치환 뭐 이퀄 바이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치환을 한다.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를 s라는 녀석으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이 나오는 거고, 얘는 S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변수의 함수인데,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의 함수로 생각을 해버리면, 원래는 시그마 콤마 오메가의 두 개의 베리어블의 함수였는데, 어차피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이렇게 붙어 다닐 거니까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냥 하나의 변수. 근데 하나의 변수가 사실은 두 개의 변수를 품고 있는 형태죠. 얘는 리얼인데 두 개 합쳐서 컴플렉스가 되는. 그래서 두 개의 변수의 함수인데 s로 표현한다. 그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이제는 ht와 x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 관계였는데 ht로 바꾸면서 그냥 ht와 x, s와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라는 겁니다. 내친 김에 인버스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식이죠. 아까는 라지 x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라지 h로 하겠습니다. 스몰 h에 대응되는 라플라스라서 그냥 라지 h로 쓰겠습니다. 아까는 라지 x로 썼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인 거예요. 얘가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시그마를 어떻게 걸쳐 놓은 상태의 푸리에 트랜스폼이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함수인 거고, 시그마의 함수이기도 한 거고, 얘를 인버스에서 얘로 알아내는 게 그냥 그게 전부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의 확장일 뿐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시그마 익스포넨셜 시그마 t를 양변에다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얘를 좀 합쳐보면 네, 이게 다시 s가 돼서 시그마 st가 되겠네요. 근데 d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s로 표현을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치환이 돼 있으니까 치환 적분 이용해서 ds는 어떻게 될까? 근데 시그마를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적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그마랑 관계 없잖아요. 이 적분 도메인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인 거죠. 그냥 상수 취급돼서 j d 오메가가 되는 거고, 아 d 오메가 자리에다가 j분의 1 ds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j분의 1 ds가 되는 거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제 ds의 적분 구간이 되었고 얘는 s의 함수가 될 것이고, 위끝 아래끝은 어떻게 될까 관찰을 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 시그마는 고정된 상태에서 오메가 축으로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였어요 얘가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면 아 시그마 마이너스 이렇게 시그마 더하기 이렇게 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시그마가 정해져 있고, 이 S 도메인은 시그마 콤마 오메가잖아요. 시그마 콤마 J 오메가 축의 함수가 되는 건데,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이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유도를 했죠. 그럼 여기를 한번 이걸로 아까 예시를 들은 익스포넨셜 3t ut 얘를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부터 값이 있으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되겠다. 그리고 3-s가 되겠네요. 적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생겨졌어요. 뭔가.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s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 t자리에 무한대 넣고 빼기 t자리에 0 넣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한대를 넣었을 때 얘가 0으로 갈지 발산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발산하는 것은 취급을 하지 않겠죠. 그냥 값이 그냥 무한대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수렴할 때 어떻게 되냐를 알고 싶어서 수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ROC, Region of Convergence예요. 컨버전스하는 영역, 수렴하는 영역을 우리가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에 따라서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이거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에서는 발산하고 어떤 놈에서는 수렴한다라는 건데, 그럼 수렴하는 놈의 영역을 말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가 뭐라 그랬습니까? S가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예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시그마가 어때야 돼요? 3보다 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3보다 크면, 그러면 얘는 음수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겠네요. 얘가 예를 들면 t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고, 그러면 아 걔네 수렴할 수 있겠다 알 수 있고, 만약에 J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거나 오메가 예를 들어서 0이거나 오메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거나 요 때는 어때요? 요게 10이든 0이든 마이너스 10이든 한번 전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무한대를 넣는다고 했을 때 시그마는 일단 3보다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쩌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될 텐데, 오메가가 10이든 오메가 0이든 오메가가 마이너스 10이든 여기에 무한대 넣는다고 해보세요. t에다가 무한대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앞에 놈에 의해서 이미 0으로 가버리니까, 얘가 그냥 0으로 쳐박아 버리니까 얘는 어떤 놈이에요? 뺑뺑 돌고 있잖아요. 얘는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이고, 얘는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반대로 돌겠네요. 이렇게 도는 놈이고, 얘는 그냥 0으로 치닫는 애니까,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그냥 0으로 수렴해버린다. 아, 오메가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시그마 조건만 만족하면은 얘가 수렴할 수 있겠다.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OC의 생김새는 어떻겠다. 어떤 영역이 있으면 뭐가 어떤 포인트에서 돼요. 어떤 포인트에서 된다고 합시다. 여기서 수렴을 하는 값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는 다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그마 오메가 쭉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수렴하는 걸 알았다. 4 예를 들어서 시그마 4 수렴하는 거 알았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여기서 되고 적분 하나, 여기다 되고 적분 하나 다 똑같이 적분값이 컨버지한다. 여기서 수렴하는 거 알았으면. 왜냐? 오메가는 그냥 도는 놈이고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얼 S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리얼 S만. 요게 시그마인 거고, 요것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요 범위를 그러면 가정을 할게요. 이제 수렴하는 영역을 봐야 되니까 요 범위를 가정을 하면 얘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 무한대 넣으면 0이고 0 빼기 1이에요. 0 빼기 1. 그래서 전개를 하면 S-3 분의 1이다. 그런데 얘가 어디서만 성립을 한다? 요거일 때만. 리얼 S가 요거일 때만 성립을 한다. 요 값으로 수렴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ROC의 정의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ROC의 정의는 이 인테그랄이 수렴하도록 하는 S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값이, 이 결과, 수렴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보시면 S를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값이 수렴하네요. 근데 사실은 S에다가 2를 넣었으면 안 됐어요. 이미 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테그랄을 할 때 결정이 되는 거지, 인테그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값을 보고 이 값을 보고 뭔가를 대입해봤을 때 수렴하네? 그럼 ROC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인테그랄을 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을 할 때 이 과정에서 ROC가 결정이 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정의예요. 오펜하임 책에서 나오는 정의인데, 인테그랄이 컨버지 하도록 하는 그런 S 값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ROC다. 이 값이 뭐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값은 사실 뭐 S가 3만 아니면 다 값이 수렴해 버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ROC를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적분할 때 결정이 난다. 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애초에 라플라스의 정의가 이런 애들을 스케일링 시킨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스케일링 푸리에 트랜스폼. 어떤 이런 애들을 곱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자. 근데 얘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만 발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ROC 구한 거를 보면은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인 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10 오메가 그것도 다 적분하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가 ROC의 영역이 되는 건데, 그 말은 얘보다 더 세게 누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컨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약간 덜 누르면은 얘가 그냥 뻗어버리니까, 이 익스포넨셜 3t가 뻗어버리니까 그냥 수렴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이 익스포넨셜 3t보다 큰 애로 누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만약에 푸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 뭐 어떻게 생겼으면 3D로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시그마가 있고 오메가 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가 오메가 축으로 있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오메가 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 라인 위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다고요. 이 3D로 이해됩니까? 아예 종이로 이용을 해보자면,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요. 푸리에 트랜스폼 했어. 그러면 오메가 축에서 뭐 어떻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요거를 여기 위에다 올린다고. 요렇게 요 함수 값을 3D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로 이렇게 칠판 밖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함수가. 요렇게 하나 인테그레이션해서,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그마를 좀 더 키워요. 5만큼 키워.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를 곱해.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해. 그럼 뭐가 나왔어. 걔를 여기다 또 쌓고, 그래서 한 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한 줄씩 쌓아 나가서 그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피컬리. 자, 그러면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ROC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푸리에 트랜스폼 가능하다랑 ROC랑은 좀 달라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수렴하냐 발산하느냐인 거지,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푸리에 트랜스폼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어떻게,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됩니까? 얘를 푸리에 시리즈 한 다음에 다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 가능하다고요. 근데 얘는 델타가 어떤 놈이에요? 발산하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수렴 영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보시면 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다가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리얼 축만 일단 그리자면, 이게 좀 축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된 놈을 곱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된 놈.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점점 커져버려서 발산해서 안 돼요. 이렇게 된 놈 해봅시다. 이렇게 된 놈은 여기가 점점 커져버릴 거고, 그래서 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놈은 푸리에 트랜스폼은 가능은 한데, 걔는 또 발산한 놈을 가지잖아요. 컨버지를 안 한 놈이라고. 얘는 삐쭉삐쭉 이런 놈인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삐쭉삐쭉 하는 놈이니까 얘는 또 컨버지를 안 해요. 그래서 ROC는 없게 됩니다. 얘는 없어요. 만약에 뭐 그 유니레터럴이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라플라스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걔로 하면은 ROC가 있지만, 이 상태로는 그냥 바이레터럴 라플라스로 하면은 그냥 ROC는 없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푸리에 트랜스폼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ROC 안에 있으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ROC 안에 있다면 FT 업을 하다, 푸리에 트랜스폼 업을 하다. ROC 안에 있으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가능하다. 이건 맞아요. 근데 ROC 영역에 없다고 한다고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요.
ROC 영역이 없어도 푸리어 트랜스폼 가능한 애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처럼 존재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건데 1대1 대응의 문제는 요거를 한번 예시를 하나 드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얘랑 얘랑 어때요? 다른 놈이에요. 아예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 애니까 아예 다른 놈인데 각도 다르고 음수니까 얘를 한번 라플라스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값을 가지고 있고 자 얘는 어때요? ROC가 S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S가 3보다 이번에는 작아져야 얘가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게 ROC가 될 거고 그 ROC 안에서의 값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라플라스랑 얘의 라플라스는 아예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ROC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수렴하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되고 ROC까지 같이 챙겨가야 된다라는 게 1대1 대응이 만족이 되려는 조건이에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ROC도 같이 가져가야 1대1 대응이 된다.